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기 반의 목적을 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몇 가지는 얘기하고 할게요. 우리 반은 이번 학기 1학기부터 공통수학 2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공수2를 한번 배웠다고는 알고 있는데 왜 이거부터 다시 시작하냐면 공수2에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집합도 너무 중요하고요. 함수도 너무 중요한데 진짜 그 도형의 이동이 있죠. 여러분 힘들게 했을 거지만 이게 첫 번째 단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원이죠.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고 고등수학의 어떤 고등학교 수학할 때 이거 세 개 못하면은 이 세 개를 못하면 정말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이 고등수학이 사실 별거 없지만 중학수학이랑 비교했을 때 어쩌면 차이가 나냐 그건 아닌데 봐봐요. 중등 때보다 중등 수학보다 고등수학을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게 하는 게 예능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를 좀 완벽하게 클리어를 하면 집중해주세요. 얘네를 클리어를 하면 고등수학이 쉬워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돼요. 진짜.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못해서 이 넘사를 느끼거든요. 벽을.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엄마 나는 수학을 좀 난 수학에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좀 줄창 많이 얘기하곤 하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이제 현재 여러분들 나이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선배들 얘네 때문에 항상 여기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제대로 잡고 가려고 해요. 만약에 요즘 들어 수학이 재미가 없거나 좀 힘들거나 숙제하는 게 뭐 어렵거나 이런 걸 느끼셨다면 아마도 거의 얘네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대로 잡게 하기 위해 좀 부단히 노력을 할 거고요. 얘네가 놀게 되면 그때부터 그 다음 단원이 대수, 미적분 얘네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얘네를 할 때 좀 많이 힘써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마스터가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네를 잘할 수 있게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고 뭐 다른 학원 선생님들보다도 더 잘 가르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마스터하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확실하게 말할게요. 여기서 좀만 힘써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수학이 재밌어요. 정말로. 나중 일이지만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이제 얘를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 학기까지 이제 대수를 나갈 거예요. 옛날에 수1이라는 이름이었죠. 대수도 하신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수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하고 나면은 대충 톡에 써져 있지만 여름방학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성취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냐 마냐에 따라서 따라오냐 마냐에 따라서 얘네가 이제 대수가 여름방학을 넘어서 끝날 거냐 아니면은 여름방학 전에 끝날 거냐가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여름방학 전에 끝난다면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전에 끝난다면은 여름방학 때는 대수랑 대수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대수 복습이 이제 특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이 정규가 되겠죠.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은 이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미적분을 시작해서 2학기 넘어갈 거거든요. 얘는 여름방학 때 끝나고 그래서 2학기 때 넘어가서 어느 정도에 끝나면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또 미적분을 시험을 봐서 대수랑 미적분을 시험 봐서 이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면은 미적분 2를 나가는 거고 2학기에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이때부터는 고등학교 준비를 위한 공수 1, 2를 이제 좀 어려운 문제적으로 복습할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미적분 2까지 넘어갈 확률이 저는 꽤 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 미적분 2까지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많이 엄청 잘했거든요. 엄청. 예를 들어 뭐 과학고 진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 수준의 친구들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무조건 2까지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게 전혀 없는 게 여기까지만 한 친구들 대부분 고등학교 때 수학 1등급 받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1등급이 더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 1등급 10%나 주는데 걔네들은 1등급을 4%까지밖에 안 줬잖아요. 근데 무조건 2까지 못했어도 고등학교 때 1등급 받는 게 4%일 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잘 따라가 주시면은 고등학교 내내 수학 때문에 걱정할 일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거예요. 진짜. 수학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른 과목에서 열심히 할 수 있든 아니면 좀 더 놀아도 되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어찌되었든 잘 따라가 주시길 바라고 중간에 힘들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어떤 그 자세는 그래도 어떻게든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 였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그것만 해도 고등학교 생활이 즐겁거든요. 고등학교가 엄청 어렵고 힘든 곳이 아니고 즐거워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준비가 되었다면. 네.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오늘 좀 설명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 3월부터 해서 공통수학 2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좀 걸릴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2달이 걸리면 대수할 때 조금 힘들어지겠죠. 여름방학 넘어갈 수 있겠죠.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잡고 해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좀 맞춰 드릴 거예요. 해보고 그 다음에 대수 다시 나갈게요. 근데 태희랑 소연이 이번 방학 때 대수 배웠니? 공수 2까지만 했어? 네, 좋아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어 평면잡기 시작할 건데 제가 노트를 하나씩 드릴게요. 여러분들 필기는 따로 있는 거 아는데 학원 노트 드릴 테니까 학원 노트에 필기를 합시다. 선생님은 개념 설명을 일단 무조건 해주는데 그걸 여러분들 직접 쓰기를 원하거든요. 네, 노트 검사는 좀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열심히 해주길 바랄게요. 잠깐만요. 여기 뭐 디자인은 좀 부릴 수 있지만 여기다가 필기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노트가 없으면은 소연이 넘겨줄래? 네. 이제 여기는 공수2 이제 개념 및 이제 문제 풀어줄 때 중요한 걸 필기하는 노트이고요. 얘네를 좀 잘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오늘은 없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뒤에 클리닉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 테스트를 좀 볼 수도 있고 개인 테스트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서 좀 모르는 거 조교쌤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알겠죠? 참고로 테스트는 수업을 잘 들었으면은 수업 때 풀어준 문제 숫자를 바꿔서 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업 잘 들었으면 진짜 20분 타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진짜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일단 필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단어 평면잡기입니다. 한 번씩은 배우셨으니까 약간 편안하게 수업을 해볼게요. 평면잡기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그거 말고 조금 알아둬야 할 지식이 좀 몇 개 있어요. 지식이 몇 개 있는데 먼저 이 친구의 이름을 좀 주목할게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써져 있는 이 XY 축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XY 축이다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얘 이름이 평면 좌표예요. 평면 좌표. 왜 평면 좌표냐면은 면이잖아요. 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맨 처음 배우는 거는 평면 좌표가 아니라 수직선이거든요. 수직선은 1차원이죠. X축밖에 없어요. 0 기준으로 여기 1, 뭐 여기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점 찍는 게 수직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평면좌표를 배우기 시작하죠. 2차원인 면을 배우잖아요. X축, Y축 해야죠.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이것도 이름이 사실 이 이름이 아니에요. 공수2를 배웠다면 얘를 XY축으로 부르면 안 되거든요. 용이가 아마 대표적으로 대답을 해줄 것 같은데
용이 아니 친구 x축 y축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니? 맞아요. 이 친구 이름은 정의역축과 치역축입니다. 이게 진짜 이름이에요. 나중에 함수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할 거고요. 필기해야겠죠? 그쵸? 여기가 정의역축이고요. 사실 여기가 치역축이에요. xy축이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xy축이라고 배워서 좀 약간 거기 고정되어져 있겠지만 사고가 생각이 근데 이제부터는 정의역축, 치역축이라고 말해주길 바랄게요.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학원이든 여기 그만둔다 했을 때 아니면은 어디 뭐 학교 수업 시간이든 학교 쌤이 이걸 물어봤는데 xy축이 아니라 정의역축, 치역축이라고만 얘기해도 달라 보여요. 아 얘는 뭐가 있구나, 제대로 배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름이 실수 좌표계예요. 얘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친구 빼고 얘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 함수할 때 얘는 지금도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실수인 값만 점을 찍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표계에는 자, 뭐 1,루트2 이런 거 찍을 수 있습니다. 1,루트2 대충 이쯤이거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2라고 하면은 그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 못 찍죠. i,3 이런 걸 찍을 수가 없습니다. i는 허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수는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이렇게 역발상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런 그래프 할 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원 하나 그려볼게요. 이 원이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점이 이어서 선이 된 거잖아요. 이 원이 있는 점은 싹 다 실수값이라는 뜻이에요. 점 찍혔다는 게. 만약에 원의 어떤 일부 값 중에 어떤 함수의 일부 값 중에 허수인 부분이 존재한다. 그럼 그 부분은 점이 찍히지 못해요. 뻥 뚫립니다. 점이 찍히지 못해요. 네,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많이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 좌표계 나중에 물어볼 거거든요. 이 친구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는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억은 해주세요. 알았죠? 이게 공수원 복소수부터 조금 중요해지거든요. 여기가 실수 좌표계인데 알았죠?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여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I 얘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좀 정리해볼게요. 네, 이번에 태희한테 물어볼게요. 네,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러우니까 미리 이 질문을 대상자를 잡아볼게요. 태희야, 얘랑 얘 중에는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몰라요? 네. 그러니까 모른다가 태희가 답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누가 더 큰지 모른다고 대답한 것 같거든요. 네, 맞죠? 누가 더 큰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더 큰지 비교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좌표계에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1보다 2가 더 크죠? 그 이유가 뭐냐면 1보다 2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구별할 수 있거든요. 이 좌표계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i랑 2랑 여기 찍지 못하죠. 그쵸? 누가 더 큰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랑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는 위치가 생긴다는 거고 위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i랑 2항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저 좌표계에. 그러니까 크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같진 않겠죠. 네, 같은 건 아닌데 누가 더 큰지 비교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저 실수 좌표계의 역할이 점을 찍을 수 있고 실수만 실수만 크기 비교 가능하고 허수는 크기 비교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로도 좀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네, 좀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볼게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한 번씩 할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잘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건 괜찮은데 아예 대답을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꾸 그럴수록 이제 공부를 멀리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소연이 시작이겠죠. 그렇죠?
소연이도 역시 공수투를 배웠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두 점이 이제 하나는 x1, y1이고 하나는 x2, y2입니다. 얘네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공식 거리 잠깐 d라고 할게요. 네, 이게 x2 x1의 제곱 더하기 y2 1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공식에 나오는 원리는 뭐예요? 네, 이 공식을 기억은 했어야 되고 외우긴 했어야 되는데 공식에 나오는 원리가 뭘까요? 적표 풀면 네, 삼각형 삼각형 나쁘지 않아요. 좀만 더 좀 생각해봐요. 삼각형이면 뭘 할 수 있는 거죠? 피타고라스 그죠, 그죠, 그죠. 네. 원리는 피타고라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닌 부분이 맞는데 잘 부탁했어요. 일단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하고 끝낼 거면 물어보지 않았을 거거든요. 피타고라스라고만 하고 얘기를 말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또 중요하게 필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일단 거리 공식 한번 쓰시고 원리가 피타고라스인 건 쓰셔야 됩니다. 알았죠? 알고 있더라도. 그 원리를 알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걔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자 보세요. 피타고라스가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길이가 궁금한데 이 길이가 d인데 궁금한데 이거를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손을 치고 이렇게 손을 쳐서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활용해서 d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를 보니까 맞아요. 여기는 x2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x1이고 x2 빼기 x1의 거리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쓰지? x2 마이너스 x1. 자, 이 거리는 y2에서 y1을 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거리도 알았고 이 거리도 알다 보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은 이 친구 나온다라고 피타고라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평면좌표 단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마인드셋이 뭐냐면,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뭐냐면, 기본 베이스로 깔아둬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일단은 수직 좌표계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보세요. x와 y축이 수직하잖아요. x와 y축이 수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평면좌표에서 어떤 점이랑 어떤 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 점이 나왔잖아요. 평면좌표로 칩시다. 그럼 무조건 수직하게 선을 이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좀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들에서 수직선을 그려서 오늘 수직이 나오게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단원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저렇게 수직한 보조선을 그려보려고 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하게 되면은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배울 물리라는 과목도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수직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얘기할 거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개죠. 첫 번째, 원래 좌표계가 수직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형이랑 치역을 수직하게 배치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만 더 나아가면 이런 생각도 있겠죠. 다른 좌표계도 있을까? 수직하지 않은 이점. 그러니까 원형 좌표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선 좌표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대학교 때 배울 거고, 고등학교 내내 활용하는 좌표계는 수직 좌표계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필기해야 된다고요? 피타고라스 밑에 자 평면 좌표를 앞으로 대할 때는 항상 수직한 보조선을 그려보려고 노력하자. 이 멘트를 써야 돼요. 네. 그냥 베껴 쓰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제가 좀 정말 중요한 거는 잘 안 써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되뇌이면 쓸 수 있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평면 좌표에서는 항상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 이제 수직
그렇다고요? 좌표계 설정이 수직수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이 수직 좌표계는 결국 그래서 결론적으로 x랑 y를 따로 보게 만들어요. 이것도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좀 풀어 쓰세요. 저 칸이 저는 없어가지고 썼는데, 그러니까 x 값들은 x 값끼리만 뭔가 그 연산을 하게 되고요. 걔네끼리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y는 y끼리만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x, y가 같이 연계되는 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는 가로끼리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를 구할 때 가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였어요? 가로에 해당되는 x끼리만 뺐죠? y가 껴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로 길이를 구할 때 y 값은 전혀 껴들지 않잖아요. x 값만 딱 필요하잖아요. x2, x1. 세로 길이를 구할 때는 y 값만 필요하잖아요. x 값 아무렇게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끝나갈 무렵에 아니면 평면좌표 단원이 끝나갈 무렵에 내가 x는 x 따로 보고 y는 y 따로 본다. 이 마인드가 좀 잡히면요 정말 좀 쉬워져요. 수학이. 물리도 쉬워질 거예요. 이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봐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 가로 길이 구할 거면 가로에 대한 거예요. 가로 길이든 가로 뭐든 가로에 대한 거 구할 때는 x 값만 눈여겨봐야지. 세로에 대한 거 구할 때는 y 값만 눈여겨봐야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알았죠? 네. x, y 따로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를 인지하시면 이 단어는 아주 수월해질 거예요. 나중에 물리도 수월해지고요. 물리 2까지 아마 하실 거잖아요. 이과를 가면은 수월해지실 겁니다. 뭐 어쨌든 대학을 가고 과를 결정하려면 물리 2를 선택을 하는 게 좋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공대 중에 물리 2 안 들어가는 공대가 없어가지고 생명과 제외하고 싹 다 물리 2가 들어가거든요. 기본 베이스에. 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제 평면좌표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 맞아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내분점, 외분점입니다. 얘도 필기하기 좀 많을 거예요. 내분점, 외분점인데 이 내분점, 외분점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공식을 만약에 외워서 접근했다면 저는 이제 방금 얘기한 수직한 이 좌표계 x, y를 따로 관찰하는 걸로 좀 변형해 볼게요. 참고로 말하면 내분점은 공식도 외워야 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방법 수직하게 볼보고 x, y 따로 본다는 이 방법 있죠.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진짜 쉽습니다. 내분점 먼저 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 B 점 A, B를 성분이라 할까요? 성분 A, B를 1대2로 내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알아듣죠. 이제 A좌표가 여기 있고 B좌표가 여기 있으면 잠깐만요. 네, B좌표가 여기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두 점 사이를 1대2로 내분이니까 A쪽이 가깝게 여기도 여기. 자, 이 점이 내분점 P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의미는 다 알고 있을 건데 얘를 구할 때 이제 공식을 외웠죠. A좌표가 x1, y1이고 B좌표가 x2, y2면은 자, 내분점 공식 P는 1, 2 더한 3분의 1 곱하기 x2 더하기 2 곱하기 x1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또 3분의 1 곱하기 이거 잠깐만요. 순서를 이렇게 안 해야겠구나. 자, 3분의 2x2 더하기 x1 잘못했죠. 2x1 더하기 x2네. 1대2니까 1점 x1 더하기 x2 3분의 2y1 더하기 y2라고 이제 외웠을 거고 실제로 이거 말고 이제 얘네를 m 대 n으로 내준다는 공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m 플러스 n분의 잠깐만요. x1, y1 맞는데 아까 쓴 게 맞았네 순서가. 네, 공식을 선생님이 잘 안 써가지고 이거를 자 mx2 더하기 m, y, nx1 그리고 m 플러스 n분의 m, y2 더하기
2라고 외우잖아요. 그렇죠? 내부조 공식.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눈여겨봐야 돼요. 내가 지금 A좌표랑 B좌표에 해당되는 내분점 P를 구하는데 이런 공식을 외웠는데 아까 쌤이 얘기한 이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니까 뭐야? 자, 이 내분점 P죠? P의 X좌표는 원래 있던 애들의 X좌표만 이용하네. Y좌표가 뺏어가 있지 않죠?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P점에 X좌표를 구하는데 P점에 이 X좌표를 구하는데 원래 있던 친구들의 Y좌표는 절대 이용하지 않죠. 왜냐고요? Xy 따로니까요. 자, Y좌표를 구하는데 X좌표 이용하지 않거든요. X1, X2 안 들어옵니다. 네, Y좌표만 이용하거든요. P점의 Y좌표를 구하는데 Y만 필요하네? 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한 번은 써봅시다. 네,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X랑 Y는 완전 따로다 별개다. 서로 막 뭔가 엮여있는 게 엮여있는지 뭔지 잘 모르겠다. 완전 별개다라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는 계셔야 돼요. X, Y는 따로. 다시 한번 내분점의 X좌표 구할 때 내분점의 X좌표 자리 줘야 되겠죠. 왼쪽 자리 구할 때 원래 있는 애들 X값만 확인했죠. Y값 아예 껴들지 않았죠. 앞으로 평생 뭘 배우든 Y값 저 자리에 껴들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중점의 공식을 배우던 무게중심의 공식을 배우던 Y값이 껴들 일은 아예 없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X만 필요하다 이거죠. Y만 필요하고. 네. 이렇거든요. 자, 그걸 한번 쓰셨다면 네. 이 얘기가 와닿지 않아도 계속 상기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얘기라서. 자,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P점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해봤어요. 제가 이제 약간 좌표를 줘볼게요. 여러분들이 공식이 있으니까 한번 자 구해봅시다. A좌표를 제가 1,3이라고 하고요. B좌표를 7,6이라고 할게요. P점의 좌표 구해주세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P점 좌표를 좀 구해보고 다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네, 30초를 드릴 테니까 P점의 좌표 구해보세요. 네, 1대2로 내분하는 겁니다. 1,4, 7,2. 용이야 이제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게 익숙해졌니? 처음엔 잘 못했잖아. 그래 테이도 좀 구하고 소연이도 계산 중이니까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소연이 먼저 물어볼게요. 소연아 여기 뭐가 나왔어? 5,5 페이는? 3,4 네 벌써 다르죠? 네 용이는? 3,4인데요. 소연이는요 지금 1대1 내분점이 아니라 2대1 내분점을 여기를 구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구한 거거든요, 소연이는. 네, 이 공식을 잘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소연이가 뭘 했냐면은 3분의 2 곱하기 1을 해야 되는데 아마 2 곱하기 1이 아니라 2 곱하기 7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1 곱하기 1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5,가 나와요. 네, 요거는 공식은 못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아는 거하고 사실 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용이가 뭐 물어보자마자 아무것도 별로 쓰지도 않고 그냥 거의 한 5초, 10초 만에 답을 아마 머릿속에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X, Y를 따로 생각하는데 봐봐요. 수직과 X, Y를 따로 하는 거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그림 다시 한번 그릴 건데 나도 친구들 용이도 한번 다시 하고 좀 크게 그리세요. 크게. 제가 좀 크게 그려드릴 테니까 크게 그려봅시다. 네.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A좌표가 1,7이라고 B좌표가 7,6이라고 라고 나와있다 칩시다. 자, 볼게요.
일단은 저는요 이 친구를 1대 2로 내분하는 이 점 P점이 궁금하거든요. 1대 2가 되는 이 P점이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P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P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아까 말했죠. 필요한 건 X만 필요하다고. 잘 들어보세요. 그럼 X만 필요한데 내가 그럼 수직하게 수직선 하나 그려야겠다. 여기다가도 좀 이따 수직선 그릴 건데 얘만 그려볼게요. 그려봤어요.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선을 쳐볼게요. 이거 노란색으로 그려야 되겠네. 선 칠게요. 선 쳤어요. 수직하게. 왜 이렇게 치고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가 1대 2였으니까 먼저 이런 사고방식이 떠오르죠. A좌표랑 B좌표를 3등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얘한테 준다 라는 게 1대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아까 공식에서도 n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mx1인데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였죠. 두 개 더하는 게 사실 A, B 사이를 전체 몇 칸으로 할 건데 라는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A, B를 1대 2로 내분할 거니까 두 개를 더한 세 칸으로 나눈 거예요. 이 멘트 중요해요.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나 공식에 있는 이 친구 두 개 더한 거 왜 더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1 더하기 2를 한 거잖아.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하면 n 플러스 n을 하는 거잖아. 이거 두 개 왜 더한다고? 일단 A, B를 1 플러스 2 칸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n 플러스 n 칸으로 나누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 1대 2 내분이니까 한 놈이 한 칸, 다른 놈이 두 칸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는 세 칸이겠지. 그렇지? 필기해줘야 돼. 그렇지? 기다려드릴게요. 필기도 열심히 할수록 좋습니다. 여기는. 네, 표면적 교육은. 네. 쌤비가 이게 공통수학 2로 바뀌었다고 또 이게 디자인을 바꿨네. 뭐 내용은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봐봐. 만약에 A, B를 7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가 7칸, B가 3칸이라는 뜻이니까 A가 7칸 가져가고 B가 3칸 가져가니까 10칸으로 나눠야 되겠네.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10칸 나눠서 7칸 얘 주고 3칸 얘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3칸으로 나눴고 이 나눈 것마다 다 수직하게 선을 그었어요. 수직 좌표계니까. 이걸 해보니까 잠깐만. 뭐 이렇게 한 칸 나눴는데 밑에도 보니까 얘는 똑같이 3등분이 되었네요. 가로 길이도 지금 이 수직선들을 보니까 3등분이 되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닮음이니까 이런 걸로 이 친구랑 닮음이니까 1대 2면은 여기도 1대 2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분되게 나눠지잖아요. 똑같이 나눠지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해요? 제가 그냥 세 칸 먼저 봐봐. 먼저 A, B를 지워볼게. 그리는 건 금방이니까 잘 들어봐. 여러분 틀에 그림을 그렸으면은 이거 기억해야 돼요. 1대 2로 내분하고 그러면은 전체가 세 칸으로 나눠. 한 칸은 얘 쪽, 한 칸 이쪽, 얘는 두 칸 쪽. 오케이 나눴어.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 두 점들을 구할 건데 어차피 내가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를 각각 구할 거잖아. 각각 구할 거니까 가로선을 그어. 이거 수직 좌표계니까. 그쵸? 수직 좌표계니까 가로선 그어. 예쁘게 해야죠. 가로선 그어. 세로선 그어. 의미가 있냐고? 이거 뭐 의미 없이 그리는 게 아니야. 왜 그린다고? 수직 좌표계니까. 잘 들어봐. 니네가 배우는 게 수직 좌표계야. 고등학교 내내 하는 게. 그려보니까 잠깐만.
여기가 1대 2라면 아니다 1대 1로 다 똑같이 등분되었다면 아니 x좌표 x 길이도 1대 1이겠네 y 길이도 1대 1이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 친구의 x좌표를 구할 거예요. 뭐만 활용한다고요? 얘 x좌표 구할 때 뭐만 활용해요? 가로 길이나 잠깐만 나 K야 이 가로 길이 얼마예요? 빨간색 6이죠. 어떻게 6인 거 알았어요? 얘 x랑 활용하는 거죠. 아니 가로 길이 구할 때 x 것만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 6이다. 잘 봐봐. 길이가 6이야. 자 그럼 K야 한 칸 얼마냐? 한 칸 2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P점의 x좌표는 A점의 x좌표로부터 이만큼만 오른쪽 가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3이죠. 이번엔 소연이가 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 내가 이제 세로 길이인 이 노란색 이 길이가 궁금해. 세로 길이가 그럼 뭐만 봐야 돼? y 좌표만 봐야 돼. 그치? 맞아. 그러면은 뭐야 이거? 푼 3인데 소연이 끝날 뻔했네. 잘 푼 3. 소연아 그럼 이 길이 얼마야? 3이죠. 그럼 얘네 한 칸당 얼마야 길이? 1이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한 칸이 1이니까 자 P점의 y좌표는 A점으로부터 y 한 칸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얼마겠어요? 왜 갑자기 루트 왜 갑자기? 잠깐만. 아니 너 방금 전에 대답했잖아. 맞다. A점의 y좌표 3이지 그치? y좌표 3이야. 근데 이거 한 칸 얼마라고? 1. 이거 얼마라고? 4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게 내분점이에요. 그러니까 x, y만 따로따로 해가지고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내분점은 공식을 안 해도 돼요. 이해하셨어요?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은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어쨌든 몇 대 몇 내분하라고 그럼 등분해 그 다음에 x끼리만 등분해가지고 x 몇 칸 보내 y끼리만 똑같이 등분해서 y 몇 칸 보내 이러면 이 점 바로 나온다니까요. 이거를 용이가 공식 안 쓰고 한 거죠. 이제는 용이는 공식 쓰는 게 귀찮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용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다음 시간만 이거 해요. 이런 생각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자 들어보세요. 눈이 얘기하지만 평면좌표 부분에서는 어떤 사고방식? 일단 수직하게 선을 그려보는 보조선 그려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x만 따로 y만 따로 생각하세요. x, y 따로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하나 더 내보고 이거 좀 크게 그리고 필기하셨죠? 제가 여기 한국말로 써준 게 없잖아요. 님들이 말로 써야 돼요. 제가 말한 거를 잘 듣고 써야 됩니다. 깨달은 바로 그렇구나 이해되고 이게 아니라 그 이해된 걸 쓰시면 돼요. 알았죠? 이게 나중에 얘는 처음이라 잔소리를 좀 해보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필기노트는 검사를 할 건데 잘 안 돼 있으면 혼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써봐라고 좀 가이드를 드릴게요. 알았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볼게요. 예제를 하나 내봅시다. 자, A점이 예제로 뭐할까? 마이너스 2,7 그리고 B점을 아무데나 그릴게. B점이 있는데 8,2예요. B점이. 자, AB 성분이 있는데 얘는 3대 2로 내분하는. 자, 성분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인 P점을 구해주세요. 네, 이것도 30초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3대 2로 내분하는 점.
시간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천천히 최대한 그렇게. 공식을 쓰지 말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다 했나요? 했나요? 수연아 좀 걸려? 아니 다 했어? 다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용이야 이번엔 너가 먼저 얘기해보자. 사코마 4가 나왔대요. 혜인이는? 똑같이 나왔어요. 수연이는요? 수연이 뭐 나왔어? 2,5 나왔어요? 수연이가 제가 봐야 되겠어요. 이게 2,5가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5라는 건 수연이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부터 계속 그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수연아 봐봐.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가 뭐 약간 스스로에 대해 자책할 필요는 없다. 자꾸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는 바로 고치자. 잘 봐. 그러니까 A가 3칸이고 B가 2칸이야. 그럼 봐봐. 일단 전체를 5칸 나눴던 건 확실한 것 같아. 이게 나온 이유가 소연이는 이걸로 구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소연이는 분명히 5칸 나온 것 같아. 잘했어. 잘했고. 잠깐만. 레알이야.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생각해보면 용이 너 이거보다 못했잖아. 맨 처음에 너 맨 처음 할 때 진짜 선생님 좀 터져가지고 진짜 이제는 안 그러면 되니까. 나 5칸 나눴죠. 소연이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선을 그려봤을 거예요. 5칸짜리 선을 그렸을 겁니다. 5칸짜리를 그렸을 거예요. 그렇겠죠? 중요한 건 그러면은 A 쪽이 3칸을 가져가야죠. A 쪽이. 네, 제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3 앞에 있는 3이 이 앞에 있는 A랑 매칭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네. 잘 봐봐 얘들아. 너네 잘했어. 여기 전체 길이가 10이네? X만 보니까 한 칸당 2야. 봐봐. 소연이가 2를 3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얘한테서 4 더해봐. 2가 나오는 거야. 이거 한 칸당 1이지? 2칸 내려가니까 5가 나오는 거야. 소연이가 여기를 구하는 거라고. 여기를 구해야 돼. 네. 강소연 씨 이런 거는 이제 다음부터 실수하지 맙시다. 알았어? 나머지는 잘했고요. 네. 앞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문자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내문적 공식 안 쓰는 것보다 훨씬 쉽죠? 이게 익스케이지잖아요? 그럼 눈으로 돼요. 봐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1대2로 내분하는 게 있죠. 1대1하고 A가 한 칸, B가 2칸 끝났죠? 그러면은 야 X가 얼마 차이 나지? X 6 차이 나네? 3칸 나누니까 한 칸당 2네? A가 한 칸 가져간다고? 이거 한 칸? 3. Y는 몇 칸 차이? Y는 얼마야? 3 차이 나는데 그럼 한 칸당 1이겠네? 3칸 나눌 거니까 Y는 1이야? 얘로부터 한 칸만 올라가면 되겠다? 4. 이게 눈으로 바로 보이게 돼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이 수직선을 그려주시길 바랄게요. 저거 진짜 보조점 그리는 거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문제 풀 때 이걸 그리고 있어요. 이 수직선을 그리고 있게 된다니까요. 사실 용이도 아직 저 연습이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겨울방학은 너무 짧았고 할 거 많았어. 문제는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는 게 그래도 열심히 잘했으니까. 물론 소연이 테이블 겨울방학 잘 보냈으니까 지금 대답들이 괜찮거든요. 네. 하나도 모르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는데 잘 가르치셨네요. 거기 분들이. 권쌤한테 배웠니? 공수트? 공수트는 다른 거지? 강호쌤한테 배웠어? 태희 태희는 공수트 누구한테 배웠어? 여자쌤한테 배웠어? 공수트 방학에 안 했어? 너 방학때 뭐 했어? 겨울방학 때? 요즘은 근데 너 공수트 하나가 배우는 거 아니야? 네. 그지? 공수트 그럼 할 때 누구한테 했어? 여자쌤. 수민쌤한테. 그래요. 다 다른 쌤한테 배웠군요. 알겠어요. 잘들 하셨네. 네. 방학 때
안 한 이유가 좀 놀고 싶어서 잘했어. 그래요. 아니 뭐 노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하면 선생님도 어렸을 때 노는 걸 더 좋아했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공부는 더 많이 했어요. 대신에 그건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도달해야만 하는 어떤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딱 오셨을 때, 생명이 여기 딱 오셨을 때 선이 있을 거잖아요. 놀던 안 놀던 이 선은 가야 돼요. 네. 솔직히 공부 못하면은 그렇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지 않냐? 뭐 공부 안 해도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말할게요. 아니 대학 안 가도 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사는 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잘 사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운이 엄청 좋고 뭔가 남들과는 다름이 있고 이러면은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죠. 근데 대학을 좀 잘 가잖아요. 좀 중요한 거예요. 대학을 잘 가면요 잘 살 확률이 진짜 높아요. 진짜로. 이게 좀 가봐야 아는 건데 그 유튜브에도 막 이렇게 이제 뭐 인강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몇 명 얘기하더라. 대학 잘 가면 뭐가 좋냐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이미 나를 엄청 높게 봐줘. 그러면서 막 취직할 때도 그냥 합격시켜주고 하고 나서도 돈도 더 줘. 내가 뭐 더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레알이야. 이게 진짜 그래.